자, 4월 25일도 방송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비트코인부터 움직임을 좀 먼저 보면 지금 이 위치가 3일 정도 지지받고 이탈 한번 했다가 지지받는 지지 구간 한 27.2K를 지지 구간으로 형성을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땐 오늘 중에, 그러니까 오늘 날봉 마감 까지 비트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좀 방향성이 정해질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누르는 힘이 좀 더 강하게 작용하는 위치는 맞다. 그러니까 자, 지금 지지는 받는 모습은 좋은데 이 하락하는 분위기를 반전시킬 만한 그런 움직임이 아직 안 나왔어요. 근데 오늘 밤 사이에 혹은 새벽 시간 사이에까지 어떻게 움직임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새벽 시간, 내일 날봉이 마감하기 전까지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움직임이 나오지 못하면 그때는 좀 확정적으로 추가 하락을 봐도 되는 위치라고 봅니다. 자, 전날 십자가 도지형 캔들이 나왔죠. 이 봉이 음봉인지 양봉인지가 중요하다기보단 일단 십자가 패턴이 나왔다. 방향성을 아직 못 정했다라는 거예요, 어제까지는. 근데 자, 오늘 날봉을 보면 일단은 음봉이 떴어요. 단기적으로 이제 아래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누르는 힘이 강하게 작용을 한다 라는 것까지 우리가 캐치해낼 수가 있죠. 자, 근데 전날 도지형 캔들이 저점을 깨고 내려갔어요. 그러면 지금 오늘 이 일봉이 내일 오전 9시에 마감이 되는데, 이 지금 내린 부분을 말아 올리고 양봉으로 이 위로 말아 올려서 마감을 하지 못하면 최소한 이 밑꼬리는 먹으러 가는 움직임이 나올 겁니다, 내일. 그렇게 보는 게 제일 적합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밤 사이에, 새벽 사이에 말아 올리면서 양봉으로 마감을 하고 여기 위에서 몸통을 마무리를 하게 되면 분위기를 좀 전환시킬 수 있는 위치가 될 수 있겠다. 이 이상의 거래량을 동반하는 양봉이 출현해주면 그때부터는 롱으로 접근을 해봐도 될 것 같고, 그 전까지는 짧게 분위기를 전환시키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기 전까지는 짧게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자, 근데 이제 만약에 내일 일봉 마감 여기서 말아 올리지 못하고 양봉 마감을 못하고 이 밑꼬리를 먹으러 가는 움직임이 나온다 라고 하면, 이 밑꼬리 단부분 26.9K 요 구간이 지지가 강한 구간이냐, 이 구간이 지지가 강한 구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먹으러 가면 추가 하락이 연출될 가능성이 더 높다. 나는 매매 솔직히 좀 자신이 없다, 나는 매매에 좀 크게 자신이 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건망하는 것도 나쁘지 않고, 그래도 난 매매를 하고 싶다, 그리고 매매가 좀 재미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평소보다는 조금 레버를 낮춰서 좀 매매를 접근하시는 게 좀 안전하다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비트 도미넌스는 아직 흐름이 나쁘지 않습니다. 계속 저항 돌파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도미넌스의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비트코인이 어떻게 이제 방향을 흘러갈 거고 어떻게 방향성을 제시할 거냐는 내일 오전 9시 정도에 결판이 좀 날 것 같다. 나스닥이랑 국내 특히 이제 주식시장을 보면서 이게 보면 이 코스닥, 코스피 움직이는 게 코스닥이 2%, 막 코스피가 1.5%, 어제도 빠지고 오늘도 빠지고, 막 상한가 갔던 종목 갑자기 하한가 치고 하는 거 보면 비트코인이 지금 버티고 있는 게 좀 신기하다고 봐요. 이게 비트코인 국내 증시뿐만이 아니라 나스닥도 상황이 좀 메롱인데 계속 이제 지지 구간 하단부를 계속 터치를 하고 있으니까 이거 뚫고 내려갈 수도 있는 가능성이 더 높은 위치고, 그러니까 중국장도 이렇게 좋은 장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국제 증시가 이렇게 좋은 분위기가 아닌데 비트코인은 그거에 비하면 잘 버티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좀 신기하다. 근데 언제든지 저렇게 빠질 수 있다, 비트코인도. 리플 아까 방에 설문을 했잖아요. 사실 리플이 이게 패소를 하게 되면 악재고, 승소를 하게 되면 호재다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고, 솔직히 이게 무슨 사건인지 정확하게 다 알고 있을 필요는 없다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걸 알고 또 보면 좀 더 재밌지 않을까? 그래서 리플이 이제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약 2년 전 소송을 당합니다. 증권법 위반. 근데 이 재판 5월, 제가 보기로 5월 6일 전까지인가 결과가 나와야 함. 다만 판사가 연장을 하면 좀 길어질 수. 리플과 SEC의 이 재판에 대한 결과가 미뤄질 수도 있긴 하지만 거의 코앞으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뭐 이번에 승소를 하면 리플 막 다시 5,000원 간다. 리플이 SEC한테 소송을 당하면서 진짜 빛을 못 보는 코인 중에 하나긴 하죠. 근본 없는 자발트 코인들도 몇천 프로씩 상승을 하고 막 그랬던 시장에서, 물론 리플도 큰 폭으로 상승이 나오긴 했지만 제가 봤을 때 얘는 이 소송으로 인해서 가격이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건 맞다고 봐요. 이번 재판이 아마 리플이 승소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도 한데, 이게 이제 리플이 왜 패소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패소를 하게 되는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느냐. 패소를 하게 되면 정말 이해하시기 쉽게 생각을 한다면, 리플이 패소를 하게 되면 비트를 제외한 나머지 거의 대부분의 알트들이 증권법 그 SEC 대상이 돼버립니다. 쉽게 말하면 비트를 제외한 나머지 알트들이 다 죽는 거예요. 주식처럼 움직이게 되는 거죠. 뭐 공시도 띄어야 되고, 뭐 재무제표 조사도 받아야 되고, 주식의 회사가 하는 그런 것들을 알트 그 코인에 발행한 업체에서 주식 회사처럼 막 공시도 띄어야 되고, 뭐 재무제표 뭐 어느 정도 발행을 했고, 뭐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렇게 되면 알트를 발행한 대부분의 회사는 문 닫음. 솔직히 말해서 비트코인 제외하고 가상화폐를 발행한 업체 중에서 정말 투명하게, 정말 건전하게 문제 하나도 없이 그 증권법 적용을 받았을 때 하나도 걸리지 않고 정말 깨끗하게 운영한 회사가 있을까? 대부분의 회사는 망하거나 문을 닫을 거고. 그러면 이거는 가상화폐 암흑기가 되는 건 맞을 거예요. 근데 부자님 나 지금 방금 채팅 치신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이 기존에 가상화폐 시장에 들어와 있던 돈들이 어디로 갈 거냐? 은행으로 갈 것이냐? 뭐 증권 시장으로 갈 것이냐? 그렇게 되면은 솔직히 가장 확률 높은 곳이 비트라고 봅니다. 알트들의 돈이, 알트가 망해서 알트로 들어가 있던 돈들이 싹 빠져나오면 가상화폐 시장을 이탈하는 자금도 많이 생기겠죠. 근데 이탈할 거 이탈을 하고 다른 데 갈 거 간다고 하더라도 그 돈들이 싹 빠져나왔을 때 가장 높은 확률로 돈이 모이게 될 곳은 비트코인이에요. 그러니까 리플의 패소가 가상화폐 시장에는 악재인데 어떻게 보면은 비트코인한테는 호재가 될 수도 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근데 결국 가상화폐 시장이 성장을 하려면 리플이 승소라고 봐요. 결국 비트가 정답이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그 관점 공유방에서 매매를 할 때도 알트들은 손을 안 대요. 제 기억에 여태까지 딱 한 번 이더리움 잡아놨던 거 제외해놓고는 다 비트로만 매매를 하고, 현물을 할 때도 저는 이제 진짜 메이저급 외의 알트들은 잘 안 건드려요. 그러니까 투자 성향이 원래 그렇다 보니까 뭐 비트나 이더, 폴리곤 이런 애들, 리플. 사실 이제 비트코인이 지금 좀 중요한 시점이 아닐까?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 시장이 지금 중요한 시점에 있는 게 아닐까? 중요한 시점?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이유가 뭐냐면, 차트를 보면서 어제도 좀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기도 하지만, 자, 여기 솔직히 말해서 여기 이전까지는 어제 말했잖아요. 광기라고, 광기. 솔직히 말해서 여기 이 시즌, 그리고 이 시즌까지도 이렇게 막 미친 상승이 나오고 여기서 또 막 불장 온 이 시즌까지도 가상화폐 비트코인 투자를 하면서 비트코인이 뭔지조차 모르고 그냥 남들 하니까 따라하고, 막 남들 돈 몇 억씩 벌었다고 하니까 그것만 듣고 따라탄 사람들이 더 많지, 가상화폐가 뭔지 이런 거를 좀 알고 투자하는 사람도 없었고, 가상화폐에 대한 정의도 지금도 안 잡혔죠. 잡혔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자, 지금은 좀 다르죠. 뭐 테라 사태부터 해서 FTX, 코인 투자를 안 하는 사람도 뉴스에 나오고 하는 일들이니까 들어봤을 법한. 그러니까 이제 좀 가상화폐 시장에 민낯이 좀 드러났던 사건들이죠. 다 이제 맞을 거 다 맞고 드러날 거 드러나고 암흑기를 겪고 나서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한 위치.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 만들어지는 시장이 진짜 이제 좀 가상화폐에 대한 정확한 좀 기준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나와주지 않을까, 그런 시장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막말로 이 전까지는 뭐 나스닥이랑 커플링 됐다가 디커플링 됐다가 은행권이 파산을 하니까 뭐 안전 뭐 은행권의 대체 자산 뭐 은행 돈 나오면은 뭐 가상화폐로 들어올 거다. 은행이 뭐 위험하니까 뭐 은행이 지금 파산하고 있으니까 그 돈이 비트코인으로 올 거다. 결국 그건 이제 가상화폐 자체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은 게 아니라 그냥 좀 대체제 같은 느낌이 더 강하잖아요. 이런 그런 뉴스들이나 그런 관점이나 그런 분석들은 은행이 망하니까 가상화폐로 돈이 들어온다. 그런 게 아니라 진짜 가상화폐로서의 조금 가상화폐 자체로서 얘가 뭐 하는 애인지 얘가 뭔지 얘로서 좀 인정을 받고 가상화폐 자체로서 좀 인정을 받는 그런 시장을 만들어가는 위치가 아닐까. 그래서 조금 그래서 이제 가상화폐 시장이 지금 좀 굉장히 좀 중요한 시즌을 보내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얘가 지금은 결국 뭐 추가 하락이 나올 수도 있고 다시 뭐 더 빠질 수도 있고 진짜 뭐 25K 뭐 20K까지도 빠질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여기서부터 진짜 계속 상승해서 올라갈 수도 있는데 내가 내 돈을 내 자산을 100만 원이 됐든 1000만 원이 됐든 1억이 됐든 10억이 됐든 당장 내가 가족들이랑 한 10만 원 20만 원 써서 외식하러 갈 때도 여기 음식점이 맛있는지 어떤 메뉴 먹을지 정하고 그 메뉴가 이제 정해졌으면 어디가 맛있는지 또 알아보고 예약을 해서 가족 외식을 나가는데 내 돈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을 투자하는 게 뭔지도 모르고 정확하게 뭔지도 모르고 어떤 상황인지 얘가 뭔지 그것도 모르고 투자를 한다라는 거는 너무 좀 안일하게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조금 지금 제 방에 있는 분들은 모를 수는 있어요. 이게 뭔지 지금까지 몰랐을 수도 있고 솔직히 저도 이걸 아직 다는 모르겠어요. 가상화폐가 진짜 뭔지 저도 다는 안다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최대한 내가 뭘 보고 얘를 투자하는지 정도는 확립을 하고 나도 투자를 할 때 얘가 내 돈을 투자를 할 때 그 정도의 기준은 좀 잡고 투자를 다 하셨으면 좋겠어서 제 방에 계신 분들은 내가 뭘 투자하고 있는지 내 돈이 어디에 투자가 되고 있는 건지 정도는 알고 투자를 하자. 그 정도의 방송입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